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7일 오후 6시가 다 됐네요. 이 지난 연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트윗을 통해서 시리아에 파견된 미군 2,000명을 즉시 철수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며칠 뒤에 마티스 국방장관이 거기에 항의해서 공개적으로 편지를 쓰고 연말에 사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이란과 러시아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미국의 적과 같은 이란과 러시아에만 도움이 되는, 그리고 쿠르드족을 배신하는 이런 정책을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느냐. 모든 국방 관료들이 반대했는데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공화당 안에서도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 미군 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나는 절대로 내 입장을 수정할 수 없다 하면서 그동안 장군들이 뭘 했느냐 하면서 군인들을 또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더니 결국은 슬며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각 철수는 아니다. 철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리고 린지 그레이엄 지금 상원 의원 중에서 가장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서로 점심을 먹고 나오더니 말이 좀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존 볼턴 안보보좌관이 지금 중동을 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 나라에 영향을 줍니다. 이란, 시리아, 이스라엘, 터키, 러시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등등 여러 나라에 연쇄적 영향을 주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국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또 관련국들의 불만을 잠재우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맨 처음 도착한 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내전을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느냐 하면은 시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골란 고원이라고.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이란과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반군을 진압을 하면은 위험하다. 이란의 영향력이 커진다. 이란이 바로 시리아에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 것은 참을 수 없다 해가지고 수시로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에 있는 이란 기지를 상대로. 그러나 러시아는 상대가 워낙 크니까 러시아와는 충돌하지 않으려고 서로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중동에서만은 이스라엘과 정면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러시아는 서로 좀 존중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쿠르드입니다. 쿠르드족은 인구가 한 3천만이나 되는데 이라크, 터키, 시리아, 이란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시리아에 한 2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쿠르드족은 미군과 동맹군처럼 결속이 돼가지고 IS 타도 작전을 하는 과정에서 전사자가 한 4,000명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몇 배가 더 다쳤다는 이야기죠. 이 쿠르드족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쿠르드족은 시리아와 붙어 있는 터키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터키에 살고 있는 쿠르드족이 터키 정부와 항상 갈등 관계입니다. 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터키 정부는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족을 테러 분자로 규정을 합니다. 만약 미국이 빠져버리면은 터키가 시리아로 진입을 해가지고 쿠르드족을 말하자면 소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렇게 하겠다고 공언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2,000명을 뺀다는 걸 가장 환영한 데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와 그 다음에 터키였어요. 그리고 러시아와 터키가 또 그 뒤에 회담을 해가지고
뭐 공동작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프랑스 등 이 IS 대책에 협조하고 있는 이 다국적 연합군은, 다국적 세력은 아주 곤란하게 된 거죠. 미국이 느닷없이 빠져버리니까 미국이 빠질 때 프랑스 등 다른 나라와 협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존 볼턴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 말을 바꿉니다. 뭐라고 하느냐. 시리아에서 IS를 완전 경멸할 때까지는 미군이 철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트럼프 최초 이야기를 완전히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IS가 완전히 지금 소멸되지 않았다. IS를 완전히 격퇴한 거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트럼프는 IS는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IS는 수천 명이 아직도 버티고 있고 IS가 끝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끝나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IS가 세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네트워크를 없애야 되는데 화근을 완치하지 않으면, 완전히 뿌리 뽑지 않으면 또 자라난다. IS가 또 등장한다. 미국이 빠지면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존 볼턴은 이스라엘에 왔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일단은 시리아 철구는 단계적으로 하고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2,000명의 철군이 뭐 한 달 안에 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의 문제 많은 안보 정책이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거죠. 그 브레이크를 건 쪽은 언론, 야당, 그리고 볼턴 같은 전문가들, 그리고 이스라엘과 같은 외국입니다. 외국이 우려를 표시하니까 트럼프도 슬며시 지금 방향선회를 하고 있다. 이걸 왜 중요하게 보느냐. 만약 트럼프가 지금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울컥하면서 주한미군을 빼겠다든지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는 그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데 그때도 이런 일종의 견제장치 또는 잠금장치가 작동할 것이냐가 궁금한데 저는 작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빼는 결정을 하는 상황을 한번 상정해 보면 어떻게 될 거냐. 우선 미국의 언론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미국의 언론.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CNN 할 것 없이 언론이 들고 나서 비판을 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예비역 단체들, 참전 단체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미국 군도 반대 의사를 밝힐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 오면은 일본이 가장 반대할 겁니다. 일본이 오히려 문재인 정권보다는 주한미군 철수에 가장 심각한 반대를 할 겁니다. 그 이유는 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어떤 전략 개념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한반도는 생긴 것도 그렇고 일본을 찌르는 단도와 같다. 이 한반도를 칼에 비유하면 칼자루를 잡는 세력이 일본에 적대적이면은 일본은 위협을 받는다. 즉 부산에 적기가 꽂히면 붉은 깃발이 꽂히면은 일본은 위험해진다. 최소한 한반도 남쪽에는 일본의 우호적인 나라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삼국시대 때부터 가져오는 일본 사람들의 전략 개념입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이 일어난 이유도 러시아가 한반도를 차지하면은 일본은 위험해진다 하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판단에서 또 다른 기준은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남한에 버티고 있는 것은 일본을 방어하는 방파제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다. 바로 대한민국이 일본을 지켜주고 있다. 과거 냉전시대 때는 공산 침략으로부터 지켜주고 있다는 이런 것이죠. 이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때는 그것을 역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일본을 지켜주니까 우리에게 경제 협력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약 40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40억 달러. 그때는 그 주장이 먹혔어요. 그래서 종합하면은 일본도 반대하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 호주 같은 나라도 주한미군이 빠지는 것을 반대하고 나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문재인 정부가 주한미군 철수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멤버들의 그 이념적 성향을 보면은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 극좌 운동권은 결국 반미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정권을 잡았으니까 주한미군 철수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발로 국민들이 표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 선거 때 국민들의 응징을 받아가지고 막 정당이 소멸해버린다든지 대통령 선거에 명함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주한미군 철수를 찬성하겠느냐. 이런 이제 쟁점이 생깁니다. 이제 현실에 부딪히는 거죠. 주한미군이 사라져야 우리 민족끼리 연방제 통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도 주한미군이 사라졌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 아, 이거 완전히 적화되겠구나. 주한미군 빠졌으니까 완전히 적화되겠구나. 누가 주한미군을 빼려고 했느냐. 이렇게 국민들이 국가 생존 차원에서 화를 내면서 반응하고 나오면은 이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던 세력이 정치적으로 몰락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관념이 현실과 부딪히는 순간입니다. 주한미군이 빠지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는 것은 관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현실에서 실천했을 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일어날 파장은 현실입니다. 현실. 이 관념과 현실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환영하느냐, 극구 반대하느냐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의 화두는 주한미군 철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말이 아니죠. 주한미군 철수는 대한민국의 생존의 위기입니다. 지금부터 주한미군 철수 주장하는 자들은 반역자다.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주한미군 철수 주장자들은 반역자다.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를 위해서 제가 시리아에서 트럼프가 2,000명을 빼는 일이 일단 견제에 걸렸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